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이런 항공사 이름만 들어보시다가 얼마 전부터 뭐랄까 에어필립 그리고 뭐 제주항공, 에어부산 그리고 에어서울 등 다양한 이름의 항공사 이름을 듣게 되셨을 겁니다. 이른바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이 늘어난 건데요. 어쩌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과연 이런 비행기들이 안전한가 그리고 서비스는 괜찮은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사탐구에서는 저비용 항공 시대의 안전과 서비스라는 주제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줄 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이게 참 시청자가 뉴스를 보다 보면 참 알아야 될 일들이 상식들이 참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또 외래어들 이렇게 늘어나는데 참 우선 용어부터 한번 여쭤본다면 LCC라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LCC 저희도 이걸 찾아보니까 LCC라는 게 로우 코스트 캐리어 그러니까 뭐 저비용 항공, 뭐 저가 항공 여러 표현을 쓰는데 이걸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LCC. 네. 우선 우리한테 익숙한 건 대한항공, 그렇죠. 아시아나항공이죠. 그렇죠. 두 개 국적기 항공사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걸 타시면은 기내식도 잘 주고 모든 서비스를 다 받으니까 풀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하고요. 캐리어는 이제 항공사라는 뜻이고. 캐리어는 항공사. 풀 서비스, 온갖 서비스 다 해준데 풀 서비스. 풀로 다 해주는 걸 이제 아시아나항공. 풀 서비스 캐리어를 이제 FSC라고 하고요. FSC. 네. 반면에 이제 어떻게 하면 싸게 요금을 가지고 티켓을 팔을까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그게 이제 2000년부터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났죠. 네. 그게 이제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운임의 항공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저가 항공사라고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저비용 항공사가 맞죠. 왜냐하면 저가 항공사라고 하면 항공사가 뭐 큰 저가 항공사도 있거든요. 항공사 값이 싼 게 아니고 파는 운임이 싼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이 LCC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기억도 나열해 보면은 2005년에 제주항공. 그때 가장 먼저가 먼저 생겼죠. 첫 번째인가요? 그 전에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에어 서울까지 지금 6개가 있는 겁니다. 현재.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세계 사업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로서는 뭐 이거 10년 남짓한 사이에 막 6개 있었는데 또 3개가 생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풀 서비스 캐리어에 비해서 최근에 나타나는 싸게 운임을 파는 항공사를 정말 LCC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편의상. 그러면 그 풀 서비스 캐리어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준다고 하는 것보다 몇 가지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거겠네요. 어떤 게 빠지니까 LCC가 빠지는 게 이제 일단 기내식을 안 줍니다. 사모해야 되고요. 기내식 안 주는군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웬만한 서비스는 다 생략을 하죠. 안전이 아니면은 다 가급적 이제 원가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LCC라고 하면 특징이 이제 비행기를 한 기종만 씁니다. 대부분. 한 기종. 하나의 기종만 쓰는 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가동률을 가급적 높입니다. 비행기 그라운드에 있으면 손해거든요. 택시가 서 있으면은 이 돈을 못 버는 것처럼.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회전을 시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혼잡한 공항에도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한적한 공항을 왕복으로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말씀 들어보면 안전을 제외한 여러 가지 식음료나 이런 모든 비용들에 비용되는 걸 좀 빼고 공급되는 게 저비용 항공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됐습니다. 최근 신규 저비용 항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사업자의 3개 회사가 추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모두가 9개가 된 겁니까? 이제 9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토부가 이제 3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지역에 거점을 둔 항공사가 2군데입니다. 청주공항에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양양에 거점을 둔 플라이 강원,
그리고 에어 프레미어라고 하는 항공사를 이번에 또 추가로 면허를 내주었는데 거기는 인천공항을 이제 거점으로 하는 중장거리 항공사입니다. 그 에어 프레미어는 사실은 LCC는 아닙니다. 그걸 이제 그 사업자들 스스로 하이브리드 항공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LCC는 모든 걸 다 한다는 그 잡종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LCC는 주로 단거리나 중거리만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거리가 지금 LCC가 가는 거예요? 보통 업계에서는 4시간에서 5시간. 아, 예. 그러면 이제 지역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보통 이제 중국하고 동남아의 그 뭐 홍콩 정도. 그러니까 이제 고시간 거리니까 이번에 사고 난 비행기들이 그런 비행기들입니다. 737이라든가 에어버스 320이라든가 네. 그런 급들의 항공기들이죠. 지난 3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그 국제 항공 운송 사업 면허 발급 심사 이렇게 되네요. 표현이 좀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플라이 강원 그리고 에어로케이 에어 프리미어 세 개 됐는데 우리 지역인 무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그 에어필립 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탈락했는데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에어필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네. 좀 다크호스로 봤죠. 왜냐하면 에어필립은 그 소형 항공기를 50인승 미만을 이미 띄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1년 가까이. 그래서 의외로 저게 좀 저력이 있겠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탈락이 되었는데 그 심사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항공기가 확보 계획이 확실한가, 또 하나는 납입 자본금이 확실한가, 그리고 이제 재무 능력을 보죠, 정성적으로. 근데 이번에 3군데가 되고 이제 가디언스 항공이라고 이제 그 화물 항공사가 이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에어필립과 같이. 네네. 근데 보면은 그 결정적인 건요, 여기 지역에서는 좀 실망이 있으셨겠습니다만 에어필립 같은 경우에는 그 어밀석 회장이 필립 에셋의 회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사기적 뭐 거래로 해서 지금 구속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의 그 범법 사실은 결정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규업자들이 항공 시장에 속속 뛰어드는 거 그 다시 좀 전 단계로 가면 항공 면허 인허가 문턱이 좀 낮아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니? 과거와 지금 달라진 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69년에서 50년이었는데 20년간 독점을 했죠. 네. 그러다가 88년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금호그룹이 들어오면서 복점이 되었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항공운송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규제가 풀렸어요. 아.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그 설립 자체를 막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그 이제 정부가 그동안 이걸 막아놨던 것은 좀 정성적인 판단이 컸죠. 정성적인 것. 그러니까 재무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무 능력은 이제 국토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앞으로 1년, 2년을 버틸 수 있느냐. 중간에 파산이나 이걸 못 띄우게 되면은 그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그런 좀 정성적인 판단을 했던 것인데. 데이터가 아니라 정성적인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얘기도 또 되는 거네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토부가 그 사업이라는 것은 망하고 흥하는 건 사업주가 책임이고 사업주가 알아서 할 일인데 정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경쟁하게 하라 하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그 요구였고요. 이번에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함부로 내주고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어떤 지금까지가 지나친 규제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그 규제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그 항공업에 대한 규제는 지금 뭔가 조금 이 방향이 좀 잘못 잡혀 있다고 보는데 규제라는 건 뭘 규제해야 되냐면 안전해야 됩니다. 비행기는 정부가 안전하게 띄울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그 2017년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35억 명 정도가 비행기를 탔는데요. 항공기 사고로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재작년. 그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사고가 최근에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항공 교통량이 막 늘어나도 세계 각국이나 이 국제적으로 표준을 만들어서 굉장히 안전을 강화하죠. 우리나라도 물론 그러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사업자가 들어오는 거는 열어놔라. 치열하게 거기서 경쟁해라. 그럴 경우에 거기서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제 살아남는 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원가 절감을 해서 LCC들이 그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가를 낮추어서 싸게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이고 이번에 LCC는 원가 절감 전략을 쓰는 항공사들이 이제 자꾸 커지는 겁니다. 예. 어쩌면 그 시장의 판단에 맡기게 그렇습니다. 하는 것으로 인허가나 규제 부분이 풀려서 예. 많은 곳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네. 이번에 3개가 추가로 네. 된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잘 고르면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소비자 입장에 또 궁금증은 정말 안전한가에 네. 대한 뭐랄까 저가 항공 이 써온 단어 용어의 느낌이 네. 저가? 불안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비용이란 말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항공사의 가치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지젯이라든가 미국의 사우스웨스트는 세계에서 4번째 큰 항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안전이라는 것은 저비용 항공사라고 해서 안전이 덜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서비스의 수준은 낮아요. 서비스 수준하고 안전하고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연이 되었다, 딜레이가 많다, 왜 결항이 자꾸 되느냐. 그런 거는 서비스의 질이 낮은 거죠. 지연이 되고 결항이 됐을 때 왜 안내가 제대로 안 되고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느냐. 그런 거는 그 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건 LCC를 타시는 분들이 감수해야 되죠. 왜냐하면 20만 원 주고 타야 되는데 대한항공을 타려면 내가 15만 원 주고 저 항공사를 LCC를 탔을 때는 5만 원만큼 서비스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항공기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죠. 네. 또 한편으로 또 소비자 입장에서 불안한 것은 작은 항공사, 이른바 저비용 항공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항공기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가 네. 충분한 직원들을 가동을 해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저가 항공은 좀 저비용 항공은 큰 항공사보다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모든 항공사 그러니까 풀 서비스 캐리어든 LCC든 그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LCC 6곳 다 지금 그걸 지키고 있죠. 네. 그것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토부가 정기 점검도 하고 네. 좀 이상이 생겼을 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일이 가끔 생기냐 하면 네. 왜 이렇게 연착이 되었고 무슨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겼는데 대처가 늦냐. 그럴 경우는 이제 LCC들은 어떻게 보면 예비기라고 그러죠. 넉넉한 그 인적 자원이나 비행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처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LCC들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네. 그 안전이라든가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 그런 매뉴얼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것을 아주 숙지된 그러한 인적 자원도 확보해야 되고 시스템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됩니다. 이거는 법에 규정된 것만 다 충족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넉넉한 시스템, 작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죠. 작년 10월 29일인가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예. 지난 3월 10일에는 지금 최근에 에티오피아 항공이 여객기 추락 사고가 있었어요. 이 두 사건 모두 보잉 737 맥스 8이라는 항공기였는데 저가 항공, 저비용 항공도 여기까지 같이 여쭤보는 건 이게 항공사의 문제인지 항공기의 문제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 사고의 원인을 말하는 거는 좀 금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업계나 이제 사고 조사라는 건 워낙 복잡한 일이라서 그러나 지금 현재 업계에서 판단하고 보잉이 대처하는 걸로만 보면 어떤 인적 요인보다는 아마 기체에 어떤 결함이 있었던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작년 10월 말에 있던 사고와 이번에 있던 사고가 4개월 만이거든요. 근데 이륙 후에 5, 6분 만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났고 737 맥스 8이라는 거는 2년째 지금 보급이 되는 신기종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어떻게 똑같은 현상으로 사고가 저렇게 났느냐. 그 점에서는 공통적인 게 있다. 이제 그렇게들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도 항법 시스템의 문제일 것이다. 이 비행기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항공사들에 어떻게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까? 이 비행기는? 이게 신형 기종이다 보니까 이스타 항공의 2대가 지금 취항하고 있었고요. 네.
취향하던가 지금 이스타에 2대가 있고 이제 도입 예정된 것은 대한항공, 제주항공, TBA가 지금 구매 계약을 했죠. 그래서 빠르면은 금년에도부터 들어오는데 지금 모든 게 중단됐습니다. 이게 이스타항공이라는 게 저비용 항공사다 보니까 네. 또 이제 궁금한 건 이게 뭐 저비용 항공사의 사고 원인이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한항공도 도입하기로 돼 있고 이런 문제면 이게 그런 문제와 다른 건가요?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이 737 맥스가 아니고 737 800, 900 이런 것들을 쓰죠. 광주공항에 드나드는 비행기들은 지금도 737, 800이거나 900일 겁니다. 비교적 신형 기종들인데 이제 맥스라는 건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거든요. 예. 근데 현재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래된 항공기라든가 네. 항공기 연령을 뭐 기령이라는 걸 쓰는데 그것과의 안전과의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자동차에 비유하면 2010년식이냐 2000년식이냐 2010년식이 더 안전하지만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항공기 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화되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해 나가느냐 메인티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잘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고 하면 그 관련은 있지만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 말씀하시는 거네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게 기령 네. 항공기의 연령이 20년 전 항공기의 어떤 분포랄까 이런 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기령이요, 세계적으로 분포를 보면은 경쟁이 치열한 국가에서는 기령이 짧고요. 비행기는 뭐 40년, 50년 타도 이상은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상업적인 수명이라고 해서 서로 신형 기종을 갖다가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령이 짧은 나라입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신형을 들여오고 LCC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지금 하는 것은 다 리스를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적인 리스 회사에서 도입을 하니까 리스료를 내고 상대적으로 신형 기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항공사가 늘면서 항공사 측면에서 뭐랄까요, 항공에 관련된 조종사와 네. 정비사의 인력 충원 네. 그리고 안정적인 확보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충분한 상황입니까? 현재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항공업계의 고민인데요. 네. 이제 가장 핵심 인력을 꼽는다면은 조종사와 정비사죠. 그런데 급격히 팽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업계가 조종사에 대한 수급의 불균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조종사가 부족한 겁니까?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이 조종사는 2종류가 있죠. 기장급이 있고 부기장급이 있는데 기장급의 인력이 부족한 거죠. 부기장급은 이제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충분한 자원이 있는데 기장급의 그러니까 운항을 책임지는 캡틴 기장급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지금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요. 중국으로요? 중국에는 더 빠르게 팽창하거든요. 중국의 항공업계. 거기도 항공 수요 엄청 늘어나니까. 엄청 늘어납니다. 기장이 필요하군요. 많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이 빼갔죠. 중국이. 중동도 빼갑니다. 그래서 연봉을 2배, 심지어 3배까지 주니까. 네. 그래서 기장급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해결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조종사를 우리는 또 반대로 좀 많이 고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외국인 어떤 외국인 조종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우리가 고용을 합니다. 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 미국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 빠져나가고. 근데 그렇게 조종사와 이런 게 인력 시장이 지금 수급이 불균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걱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고속버스도 충분한 휴식을 주고 기장이나 운전하시는 드라이버한테 그런 문제인데 방금 운전했는데 방금 비행기 몰았는데 또 몰고 가고 정부기관은 잘 관리 감독 못하고 피로가 누적되고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는 이제 국제적으로 비행 시간에 대한 아주 철저한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객실 승무원도 마찬가지고 특히 조종사는 주간 쓸 수 있는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로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또 조종사 노조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권익을 확실히 챙기고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하늘길에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면 아까 말씀한 대로 공급 부분은 좀 규제를 풀어서 정부가 해주고 관리 감독 안전을 잘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료 그 가격 인하와 서비스가 좀 높아지는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그걸 많이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 6개 LCC에서 3개가 만약에 정말 취향을 한다면 50%가 늘지 않습니까? 공급이. 그러니까 이제 있던 플레이어들, 사업자들로서는 참 괴로운 일이죠. 그야말로 과당 경쟁이고 시장 포화 논리가 나오는 거죠. 네네. 소위 박터지게 경쟁을 해야 될 것인데, 사실은 과당 경쟁이란 말은 경제학이 없는 얘기거든요. 경쟁은 치열할수록 소비자의 편익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플레이어들한테는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 산업의 경쟁력은 굉장히 강화되는 것이고 소비자들의 편익은 늘어납니다. 당연히 운임도 좋아질 것이고 서비스도 많이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비용 항공이 늘면서 무한공항도 보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 부분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굉장히 항로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 무한공항을 만들 때 서남권에 중국과 이런 향후 항공 시대가 올 거니까 서남권에 항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만들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저비용 항공사가 늘어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더 항공시장이 더 무궁무진하게 더 늘어나고 더 좋아질 거로 보시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세계적으로 이 항공기구는 이제 아이카오나 아이아타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또 세계 최대 제작사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있는데, 이런 데서 미래 시장을 예측하는 걸 보면 한결같이 이 성장세가 이렇게 꺾이는질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고 보는 거죠. 네. 좀 그런 말이 있으면서 그들도 놀란다는 겁니다. 이렇게 글로벌 마켓의 수요가 계속 가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특히 또 이 아시아 지역은 지금 항공 시장이 원래 미국, 유럽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성장세가 아시아로 이동했습니다. 제일 큰 시장이 아시아거든요. 그걸 주도하는 게 중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장세는 계속 간다고 보면 이 우리나라도 지금을 보면 안 되고 앞으로 10년 이후 본다면은 분명히 얼마든지 저것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당장 그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나서서 꼭 지역의 기업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어디가 되었든 거기다 베이스를 차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안공항에다가 본사를 차려라. 우리가 보조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무안 같은 경우는 배후 도시가 없어서 인바운드를 해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끌어들여야 되는데 주로 동남아나 중국의 관광객을, 그럴 경우에는 지자체가 마케팅을 같이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이제 지자체하고 항공사가 같이 공항을 살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비용 항공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소비자들이 지금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어떤 궁금증 속에서 모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항공 시장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 항공사가 어디를 거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직접 연관된 산업은 이제 관광산업이고요. 그래서 이 관광과 항공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공항이 활성화되어야 지역 경제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호남 지역에도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이 항공역에 항공을 하는 관광객하고 승용차로 여행하는 분들하고 소비 성향이 달라요. 비행기 타고 오는 분들은 소비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이 항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항공사 취향을 늘려줄까 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지역민들도 애정을 가지고 공항의 활성화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비용 항공 시대 안전과 서비스라는 주제로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님과 집중적인 대화 나눠봤습니다. 네, 시사본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